자, 이제 시장의 이슈하고 소문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뭐 주요 뉴스 몇 가지 정리를 봤는데 첫 번째 이슈를 무엇으로 또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LG전자 전기차 충전에서 미래를 찾겠다. 네. 요즘 LG전자는 그래도 나름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 IT 대형주들 네. 반도체의 중심, 주가는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LG전자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재료들은 막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는 것 같고 A사하고 뭐가 있고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LG전자가 기존에 좀 수익이 잘 안 났던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사업부는 과감히 정리하고 이제 돈 되는 사업으로 집중하겠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전장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고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산업 부분들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하고 뛰어드는 거죠. 이제 전장 부분들은 이제 LG 마그나랑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충전 인프라 부분을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선점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기사 부분이었는데요. 대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충전기 사업 부분에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그 시그넷 EV라는 코넥스 기업을 인수를 해서 SK 시그넷인가요? 그걸 사명을 좀 변경을 했는데 네. 시그넷 EV는 뭐 하는 데였죠?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급속 충전기? 예, 급속 400볼트하고 800볼트에 대한 급속 충전기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완속 충전부터 급속 충전까지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한번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네, 작년에 하셨던 네. 생각이 나요. 미국이랑 유럽 쪽에 이제 충전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이게 충전기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프라를 깔아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럼 결제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돈 수익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이랑 미국 쪽에 이제 그걸 먼저 선점해서 깔아놨기 때문에 성장성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LG도 그쪽에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남 쪽에 그 예전에 2020년도에요. 그 일반 주유소를 갖다가 전량 다 리모델링했어요. 네. 충전기 충전소로 리모델링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그때 당시 아니 근데 뭐 그렇죠. 이제 이 충전소 사업이라는 게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LG GS GS 칼텍스, 칼텍스. 예. 주유소가 있었고 그런 구도를 이제 전기차 쪽으로 예, 그렇죠. 엔솔이 이제 배터리 네. 셀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주유소 사업한다는 얘기 주유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맥락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이나 이제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GX 칼텍스의 그런 그 라인 이제 주유소라든지 직영으로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화겠죠. 예, 거기 뭐 GS 리테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이제 뭐 편의점이 있으면은 또 LG랑 뭐 GS랑 이제 네, 틀려지지만 거기서 소비도 하고 뭐 예.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려가는 것 같아요. 충전기를 사용해 보시면 급속 충전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요. 웬만한 시내는 며칠간 다녀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급하면은 잠깐 이렇게 충전하고 가도 될 정도로 네. 급속 충전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산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를 하려고 미래 먹거리로 네. 그룹 전체적인 시너지를 보는 거죠. 네. 예. LG 엔솔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해서 네. 충전 ESS 저장 장치 같은 개념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로 하기 때문에 약간 수직 계열화를 잘 시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림 구도가. 네. 뭐 전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LG전자가 이제 구동 쪽은 아닐 거고 네. 이 디스플레이나 뭐 센터 페시아나 뭐 네. 이런 쪽 디스플레이 쪽은 그쪽으로 그쵸. 가는 거고요. 예. 예. 거기 뭐 인포테인먼트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되겠죠. 자, 하여튼 LG전자가 색다르게 좀 반화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다뤄주셨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예. 번째는 두 번째 주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애플도 소니도 VR 헤드셋 시장에 뛰어든다. 이렇게 네. 정해졌네요. 네. 이건 뭐죠?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런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메타 회사가 VR 게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오큘러스라는 그 헤드셋이 있어요. 네. 그 머리에서 이제 우리 3차원 VR 게임장 가게 되면은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게임 부분들을 그 기기를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빨리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이제 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향후에 그런 산업 부분들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관심도 꾸준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네. VR 헤드셋. 이것도 역시 LG 쪽하고도 예,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예, 연관이 좀 LG 있습니다. 이노텍. 예,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 안에 헤드셋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 헤드셋도 이제 뭐 물론 지금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선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네, 선이 달려 있으면은 다 무선이죠. 무선으로 가야죠. 네, 그렇죠? 지금 다 무선. 배터리도 네. 그렇고 뭐 그렇다. 소형 배터리 오케이, 부분.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이슈는 주식 팔아서 예적금으로. 네. 자, 요거는 이제 수급 동향인 것 같은데. 수급 동향이죠. 네, 요즘 거래 대금, 거래량, 코스피, 뭐 주식 시장에 네. 상당히 많이 줄었죠. 네. 코인 시장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모두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쪽에서 이제 많이 했던 자금들이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적금 쪽으로 이제 자금이 22조 가까이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MMF라든지 단기 자금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로 좀 보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금리 뭐 국제적으로는 정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좀 불안하게만 보시지 말고요. 네. 결국엔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부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분할 매수의 그 대형주나 이런 거에 분할 매수의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을 접근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선택했습니다. 네. 뭐 시중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내일 또 이제 금통위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고 미국도 지금 뭐 FOMC 네. 금리 얘기가 있고 어제 인플레이션 네. 뭐 CPI 나오니까 안전하게 이제 금리를 좀 추구하려는 그런 자금의 이동이 일부 있었다. 네. 근데 저 뉴스 나오면 일단 갈 돈은 다 갔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움직였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면 뉴스는 되겠죠. 후행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뭐 저거는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자, 오늘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이슈들을 정리해봤으니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기업이 있어야 될 텐데 시장하고 조금 비껴놔야죠. 지금 네. 시장 전체에 연동돼서 이제 뭐 LG전자나 LG이노텍은 대형주 중에 좀 예외적인 경우고, 네. 그죠? 그렇죠. 자, 기업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이제 NBT라는 회사를 좀 어떻게 갖고 했다고? 왔습니다. NBT. N, BT. 니은 발음입니까? 예. N, 나오네요. 네, NBT. 생소가 왔어. 예. 예. 이게 이제 그 온라인상의 타겟 마케팅 광고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코인을 지급을 해서 그 코인을 다시 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랑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이버 웹툰 안에 이제 그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시청해서 그 포인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를 갖다가 네이버 웹툰을 다시 그 구독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4분기부터 보게 되면은 연 80억 이상에 대한 월 80억 이상에 대한 매출액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7%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성장이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향후 되게 커지고 시가총액이 좀 죄송합니다 말이 네, 꼬였는데 괜찮습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1,700억? 네, 1,700억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자본금이 지금 8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액면가는 100원이지만 네. 이 조 액면가, 자본금, 시가총액 요거에 상당히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단순 주가 28,000원만 놓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조금 익숙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액면가 100원이라는 거는 5,000원 환산 주가 하면은 2만 원짜리 주식은 아니고 저게 이제 네. 50을 곱해야 되니까 10 얼마야? 근데 100만 일단은 원짜리 주식이죠, 사실은. 주식 수량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자본금 8억이니까 상장 주식은 액면가 5,000원으로 쪼개면은 8억 네. 나누기 5,000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 상장 상장 주식 나올 거고 그 중에 이제 대주주 뭐 빼고 나오면 유통 물량 얼마 나올 거고 유통 물량 굉장히 작다라는 거잖아 지금. 유통 물량이 이제 대주주 지분이랑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한 30% 좀 넘게 이제 대주주 물량이 있는데요. 우리 네. 사주 물량이랑 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유통 물량 일단 기관들이 조금 갖고 있는 것들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으로 보는데 이게 주가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잘 가다가 주가가 폭락한 점이 있어요. 네, 한번 쿵 떨어졌네요. 네, 네. 이 폭락한 시점에 보게 되면은 MBT의 자회사의 회사에서 네. 그 MBT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 세컨서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세컨서울 세컨서울이라는 가상부동산. 예. 근데 이게 임직원들이 또 뭐 그 샀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를 이제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본사인 MBT하고의 그 최대 주주의 MBT하고의 그 이야기도 없이 네. 그냥 임의대로 그냥 올리고 주가 부양시켜버린 다음에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매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MBT의 최대 주주나 이런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자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분들이라든지 임직원들 네네네. 그 자회사 내에서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발생된 이른바 거죠. 먹튀.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달 말쯤에 3월 말쯤에 MBT 회사에서 그 자회사 관련된 대표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MBT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일탈 쪽으로 좀 보셔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MBT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가지고 세컨서울에 대해서 정상적인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오케이. 상황으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둘러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쭉 듣는 바 느끼는 거는 주가가 한번 저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네. 주주분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주가 방어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본 8억이니까 유통주식 별로 없고 네. 그럼 유통주식 좀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네. 뭐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죠. 네. 누가 봐도 저건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는 유무상. 일단은 근데 유상은 이제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익이 나니까 네. 무상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이익이 이제 잘 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제 네이버 웹툰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그 가입자 수가 많은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계속 테스트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되면 거기서도 또 다른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이제 구조로 가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이제 오케이. 찾아냈죠. 알겠습니다. 너무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NBT 또 들여다봤습니다. 시장하고 좀 별개로 개별주긴 합니다만 뭔가 좀 내용이 있네요. 네. 자, 이슈 앤 소문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주신 분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